가지 원칙 중에 지금 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꿈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죠. 꿈이 있으면은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거든요. 간절한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꿈에 대해서 계속 여기 비중이 좀 많이 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3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거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서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에 결국 그 첫 번째 원칙이 꿈이잖아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뭐 가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선택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는 거지 사실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되고 싶은 게 될 수 있나요? 하고 싶은 것은 할 수가 있겠죠. 갖고 싶은 것도 가질 수가 있겠고. 그런데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시간도 필요하고 또 그 안에서 정말 이 누스킨의 가치가 또 내적 성장이잖아요. 그리고 이 성공을 해도 같이 축하할 수 있는 친구가 또 필요하고 혼자 성공하면 진짜 외롭거든요. 나중에 나이 들면. 근데 또 중요한 건강까지. 그리고 돈이 있다고 해서 돈 때문에 오히려 가족을 이룰 수도 있고요. 친구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선택의 자유를 주는 어떤 도구로서 우리가 돈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아마 초예측이라는 책에서도 분명히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누스킨도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을 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54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비용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쌍해 또는 가엾어라고 말하면서 동정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구원의 손길을 뻗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 빠듯해서 타인을 생각할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조금이나마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당신이 돈을 벌게 됨으로써 가족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처럼 돈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준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쓰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는 것이다. 돈은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금 계속 결국은 돈이 있으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면 상상 이상의 수입을 얻게 되므로 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도구이다라고 생각해야 네트워크 마케팅을 계속할 수가 있다. 물론 성공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반대로 목적과 수단을 착각하면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없다. 돈은 사람을 타락시킨다.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돈밖에 모른다라고 오해를 해버린다. 디스트리뷰터 중에는 돈만 생각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보다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당신은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가? 그 밑에 또 보시게 되면 물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해도 행복하는 사람, 돈이 없고 물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내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 하나 재산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돈만 추구하며 사는 것은 반대로 가난을 낳는 결과가 된다. 물질적인 부는 상상에 불과하며 진정한 부는 당신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결국 어떤 그 사람을 돈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정한 균형적인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게 잘 가이드라인을 해줘서 그 사람을 정말 도와주게 되면 결국은 돈은 따라오게 되거든요. 돈은 그 도와주다 보면 그 성공 과정에서 돈은 따라오게 되고 돈은 그 가치 중에 일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진짜 성공자들은요. 돈에 대한 가치가 전체 이 누스킨의 가치 중에서 가장 작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으세요. 예. 그래서 결국은 돈이 동기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내적인 동기부여를 계속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네트워크를 끝까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156쪽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우리는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정말로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 정말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희생을 치러도 아깝지 않는다. 또 그 밑에 보면은 당신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무엇인가 당신의 감정에 강하게 호소하는 꿈과 목표, 가령 당신의 장래에 관련된 목표와 당신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꿈과 목표를 가지기를 바란다. 예. 그리고 158쪽을 보실게요. 그러니까 서로 반복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좀 넘어갈게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158쪽에 밑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타입의 유통 시스템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은 1980년대에 들어올 때까지 대체로 소득이 적은 사람과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이 하는 일, 주부의 아르바이트 혹은 블루칼라가 하는 사업으로 받아들여졌다. 즉 하층 미국인을 압도적으로 끌어들이는 사업, 실패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뛰어드는 사업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제품이 좋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에 진출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이 사업이 전 세계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사람들에게 꿈과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꿈과 자유를 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세상 사람 누구나 그 수단을 이용해서 꿈과 자유를 얻고 싶어 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네트워크 홍수라고 말할 정도로 오히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네트워크에 너무나 많은 새로운 네트워크도 많이 탄생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에 대한 마케팅 21세기 최후의 유통이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이런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다면은 지금은 그때 IMF 한번 그다음에 리먼 사태 이걸 통해서요 정말로 똑똑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금 오히려 코로나 시대 때 사실은 이 4차 산업혁명이고 코로나 시기로 플랫폼 사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로 인식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20, 30대 그 젊은 똑똑한 밀레니얼 세대가 결국 이 네트워크의 미래를 끌고 가고 있고 아마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30대 더 젊은 성공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159쪽 또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가능한 큰 꿈을 가지라고.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에게 수용되지 못했다. 당신의 꿈은 가족과 친구가 사업을 하지 않고 오해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원대한 것이어야 한다. 기대하고 있던 가족과 친구들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한다고 해서 포기해버릴 것 같은 작은 꿈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처음에는요. 오히려 진짜 도와줄 것 같은 가족과 친구가 오히려 거절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160쪽에 보시게 되면 당신의 성공의 크기는 당신의 꿈의 크기와 비례하며 큰 꿈을 가지면 가질수록 손에 들어오는 보수 더 커진다. 큰 꿈을 가지면 큰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작은 꿈을 가지면 작은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큰 꿈을 가지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그 밑에 보면은 꿈이 생각나지 않으면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목표를 가져본다라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꿈이라는 걸 생각하고 이미 포기하고 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와서도 처음에 꿈을 갖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꿈이 뭐였더라? 돌아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꿈도 사실 우리가 계속 끄집어내는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나지 않으면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목표를 가져보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161쪽에 중간을 보시게 되면은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단기간에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가져보기 바란다라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라는 거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잘하는 일을 하고 내가 그 어떤 중요한 것을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내가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간절한 목표를 가지게 되면 그에 따른 수단과 기회 그리고 이제 정말 귀인들이 나를
향해 끌려오게 돼 있어요. 내가 간절한 목표를 가지게 되면. 진짜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목표가 없기 때문에 내가 행동이 그만큼 나오지 않아서 어떤 것도 나한테 기회가 되지 않는데, 진짜 내가 간절한 목표를 가지게 되면 정말 수단과 방법은요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귀인들이 나를 향해 끌려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거는 내가 진짜 사람을 진정으로 돕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161쪽이 제일 밑에 보시게 되면 어떤 통계에 따르면 평범한 사람은 25세가 지날 무렵부터 꿈을 꾸는 것을 그만둔다고 한다. 왜냐하면 회사에 오래 근무하면 1년에 돈을 얼마나 벌게 되는지 알게 되고, 큰 꿈을 갖고 있어 봤자 162쪽에 계산을 해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로는 도저히 실현할 수 없음을 알아버리기 때문이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래서 꿈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163쪽에 보시게 되면 중간에 자기 꿈이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을 때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갖도록 하자. 그러면 무의식 중에 마음속에 갖고 있던 꿈과 직결된 목표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작은 목표를 몇 개 정도 달성하게 되면 잊고 있던 꿈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작은 내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이루게 되면 거기에서 자존감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게 되거든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꿈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의식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거창한 꿈보다는, 거창한 목표보다는 내가 당장 이룰 수 있는 이번 한 달의 목표부터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또 163쪽 그 밑에 보시면 꿈을 자세하게 묘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꿈을 머릿속에 그냥 두지만 말고 머릿속에 저장하지 말고 종이에 적어두어야 한다. 그것도 가능한 자세히 자신의 꿈을 종이에 묘사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 꿈을 머릿속에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시각화라는 거예요. 시각화. 그래야 이 도파민 호르몬이 나와서 어떤 그 희열, 흥분, 신나게 일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게 된대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그거를 즐기면서 그 즐거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화하라는 게 결국은 내가 그 상상하면서 계속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63쪽부터 이제 계속 그 뒤에 뒷장 164쪽 5쪽으로 보시게 되면 정말 가지고 싶은 꿈, 여기서는 지금 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집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도 상상 속에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아마 한치 속에 머릿속에 아마 다 한 번씩 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두 한번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은 꿈들이 다들 있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진짜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165쪽에 보시게 되면 그 그림 밑에 정말 이처럼 자기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집을 정말 가진 것처럼 상세하게 현재형으로 묘사한다. 현재형이 거부감이 생긴다면 현재 진행형으로 해도 좋다. 또 문장은 전부 긍정적인 표현을 쓰며 부정적인 표현은 절대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러분도 아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집, 살고 싶은 집. 설악산이 보이는 해변 언덕 위에 10억짜리 집을 짓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내는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계속 진행 중인 일에만 자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형이나 미래형으로 쓰여진 문장에는 별로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다. 뇌는 실제로 자기 눈으로 본 것 같은 선명한 이미지가 아니면 자극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진짜 여러분들 이 사업을 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초창기에 저도 그 어떤 그 동기부여 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운다고 한다면 여기는 집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핀업에 대해서 많이 목표를 갖거든요. 나는 루비가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그 동기부여 강사도 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미래형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과거하고 미래형으로 얘기하지 말고 현재 나는 루비다. 나는 루비다. 나는 지금 루비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오히려 그 말이 훨씬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뛸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루비가 목표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루비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 나는 곧 루비가 현재 되고 있다.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걸 계속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먼 미래 티메리트가 될 것이다는요.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팀메이트가 곧 되고 있다. 곧 되고 있는 과정을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 훨씬 더 흥분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166쪽에 보시게 되면 중간에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결국은 최고의 상태로 미끄러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사업의 성공에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고 있고 원하는 것을 손에 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해보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강의를 해도 어떤 특히나 그 스포츠 농구 시합도요.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상상 훈련을 해서 정말로 그 단기간에 그 목표를 올린 그런 그 팀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책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나중에 미국 훗날 미국 컨벤션 무대에서 여러분들이 팀메이트가 되거나 강의하는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는 것도 무대에 올라가는 상상, 예,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66쪽에 밑에 보시면 드림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 꿈을 실현하고 싶다면 그 꿈을 구체화해서 되도록 당신의 오감에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꿈을 구체화하려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 종이 위에 적어본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원하는 것에 그림을 그리거나 잡지나 카탈로그에서 원하는 것과 똑같은 사진을 오려내서 스크랩북을 만드는 요령으로 붙이는 것이다. 이처럼 당신의 꿈을 사진과 그림으로 구체화한 것을 여기서는 드림북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드림북의 작성 포인트는 가능한 한 자세히 자신이 원하는 것의 사진을 모으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들 아마 드림북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잡지에서 내가 갖고 싶은 것, 뭐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오려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작성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밑에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167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드림북은 당신의 성공을 직접 좌우하므로 제품 설명과 사업 계획을 익히는 것보다 중요하며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만들도록 하자.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주는 것은 당신의 꿈을 웅집한 드림북이기 때문이다. 당신 그룹에도 반드시 있을 테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몇 번을 가르쳐줘도 사업 계획과 사업 설명법을 익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사람은 그 방식을 외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없으니까 사업 계획과 사업 설명, 방식을 익힐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라도 드림북을 만들어서 자기 꿈을 확실하게 해둔다면 사업 계획과 사업 설명법을 몇 번만 보여줘도 간단하게 익히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고요. 169쪽에 보시면 드림북을 작성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북의 구체적인 작성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먼저 집을 지을 장소, 그 다음에 집의 크기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집의 외계는 어떤 모양으로 내가 집을 지을 것인가, 뭐 동양풍인가 서양풍인가, 뭐 스페인풍인가 영국풍인가, 그런 타입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또 중요한 게 종원이잖아요. 다들 종원을 갖고 싶은, 종원이 넓은 그런 집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종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170쪽에 보시게 되면 또 그 종원과 집의 내부 장식, 가구, 그릇의 종류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굉장히 이런 것도 중요한 과정이다. 자신의 어떤 타입의 집을 짓고 있는지 싶은지 그림을 보거나 잡지에서 사진을 올리는 등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결정하기 바란다. 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저희가 예전에 미국 컨벤션을 갔을 때 저희가 그 누스킨 제1호 미국 클라라 여사님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초기 사업자는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 그 누스킨의 최초 1호거든요. 클라라 여사. 이미 성공하신 클라라 여사 그분 댁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유타주에 집이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대저택입니다. 누스킨의 손공장.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들어갔어요. 너무 집이 크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요. 정말 넓은 호수도 있고요. 도서관도 있고 정말 그 농구장, 모든 운동장 뭐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정말
너무나 그때 저희 사업자들하고 갔을 때 너무나 그게 또 동기부여가 됐거든요. 정말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또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미국 컨벤션에 갈 때 또 이런 클라라 여사 이 대저택을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행운이 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 171쪽에 또 그러니까 집안 그 부엌, 방의 크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떤 가구와 물건을 배치할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 오늘 당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172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이미지 아까 그 트레이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내용은요. 지금 계속 그 182쪽까지는 어떤 생물학적인 우리 되뇌를 계속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건너뛸게요. 왜냐하면 너무 내용이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요. 별로 그렇게 크게 좀 어려운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생물이에요. 이거를 보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건너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83쪽으로 넘어갈게요. 183쪽에 이 드림북은 왜 효과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런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모두 이렇게 어떤 종이에다가 직접 오리고 붙이고 이런 꿈을 여기다가 전부 표현하는 거는 왜 효과가 있는가라고 나오면 그 중간에 보실게요. 183쪽에 왜 드림북을 이용해서 상상하며 꿈을 보다 빨리 잠재의식 속에 집어넣기 쉬워질까? 그 이유는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정보를 얻기 때문이다. 오감 중에서도 특히 시각 정보에 의지하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또 밑에 보시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집과 차일 경우에는 집과 차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모아서 드림북을 만들고 그것을 보면서 상상하는 것, 즉 시각화하는 것이 좋은 방법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게 되면요. 185쪽을 좀 보실게요. 185쪽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실물을 보는 것, 드림북을 병행하는 방법이다. 먼저 드림북을 작성해서 정말 자신이 원하는 차를 매장에 가서 실제로 보고 만져보고 들어보고 맛보고 냄새를 맡아보는 것이다. 즉 실제로 차를 시승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흥분이 사라지기 전에 집에 돌아와서 이번에는 드림북을 이용해서 한 번 더 그 시승한 체험을 오감에 자극을 주듯이 재현해 본다. 드림북을 보기만 해도 그러니까 시승했을 때 흥분을 되살릴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직접 우리가 오감을 자극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그 상상이 현실로 와닿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187쪽에 보시게 되면 중요한 내용만 얘기할게요. 지금 시간이 또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정말 중요한 내용만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187쪽에 꿈을 실현시키는 데는 룰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나폴레옹 힐 박사는 사고는 실현한다 해서 인간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즉 꿈은 전부 실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꿈을 실현하려면 몇 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양심에 반한 꿈은 절대로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188쪽을 보시게 되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인간의 도에 벗어난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꿈을 실현하는 수단이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반사회적인 방법이라면 당신은 절대로 꿈을 이루지 못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양심이 그것은 옳지 않아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마음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밑에 보시면 마음의 갈등이 생긴 상태에서는 절대로 당신의 꿈을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장래를 계획할 때는 양심의 공감을 얻지 못할 꿈을 꾸고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양심의 공감을 얻어야 정말로 이 꿈이 실현이 되지. 정말 이 갈등하고 이렇게 이 꿈이 내 양심에 꺼리는 뭐 이상한 거야. 그러면 그런 것들은요 갈등을 주기 때문에 절대 꿈을 이룰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꿈의 현실을 의심하거나 불안을 품은 상태에서는 절대 실현할 수 없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친구들에게 전달할 때 마음속으로 정말 이 사업은 괜찮을까? 라는 의문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입으로 놀라운 사업이니까 같이 합시다라고 말해도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가령 내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히라고 입으로는 말해도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거 이상한 사업이 아닐까? 라는 불안을 갖고 있으면 마음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잠재의식은 절대로 당신을 성으로 이끌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루는 데 이 두 가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여기는 별표입니다. 마음속에 이게 각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성공하고 싶다면 이 나의 행동 이게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89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운전을 할 때 어떤가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운전하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 동작을 생각하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은 운전 중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조수석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 다음에 생각도 하고 이것은 차를 운전하는 동작이 여러분들의 잠재의식 속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보시게 되면 또 잠재의식 속에 들어간 동작은요.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방금 앞에서는 운전에 대한 얘기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자전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증거로 한번 자전거를 탔으면은요. 몇 년 동안 타지 않아도 조금만 연습하면 다시 탈 수 있다. 자연스럽게 이 몸이 우리가 몸이 움직이도록 잠재의식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89쪽에 이제 여기만 하고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마찬가지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190쪽을 보시면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의 동작 하나하나를 잠재의식 속에 집어넣어서 자연스럽게 입과 몸이 움직이게 해야 된다. 그 밑에 중간에 보시면 당신은 미국 대통령 후보나 후보자나 대통령이 답변과 연설을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연습하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연습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이 잠재의식이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지금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겠네요. 시간이 다 돼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 잠재의식에 대한 얘기가 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여기 이제 자세하게 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거의 뒤에 이제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그 꿈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긍정적인 말들 이런 것들이 잠재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상상을 했던 그런 꿈이 있잖아요. 한번 드림북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드림북에다 하시다 보면 또 한번 당신의 여러분들의 꿈을 다시 한번 끄집어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서 또 이 사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상 마치겠고요. 우리 김내진의 사장님 마무리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